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 중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현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사건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이와 같은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과 함께 사기업, 그러니까 기업 현장을 밀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한 그런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선 크게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A 항목으로 기업의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마련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모두 발언 중에서 그 내용이 이번에는 B 항목이라고 해 봅시다. 이번에는 기업의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A 항목하고 구분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B 항목이 되게 되면 이 방안은 기업이 마련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정부가 마련한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 거기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지원하겠다 하는 그것이 A 항목인가 아니면 B 항목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 동일한 앞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다 그 모두 발언의 내용이고, 이것을 그냥 되는 대로 청와대 자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료입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일자리위원회의 이 방안, 이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특별 지시다. 아주 엄중한 내용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 둡시다. 어떻든 이 내용에서 신사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방안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그러면 그 논의는 누가 했습니까? 그 논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했습니다. 그 논의는 기업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가 분명해졌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이렇게 5개 분야에서 5개 분야에서 대해, 이것은 원문이 잘못된 겁니다. 5개 분야에서 민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 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히 가기로 하죠. 5개 분야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정했지요. 140여 개 프로젝트는 누가 정리했습니까? 역시 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 마련한 방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는 A 항목,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기업이 복종한다 하는 B 항목,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B 항목인 경우에 또다시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날 이 140여 개 프로젝트, 이것은 지시라고 해야 하겠죠. 그것을 추진하기로 한 대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기업도 있을 것이고 한 그런 기업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경우라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이 기업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의 회의에서 그 뜻에 따르겠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 125조 원의 그만한 액수를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맡겨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그것을 결정하라. 기업들이 경영 자체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날 그 자리에 모인 기업 대표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그것이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될 것인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만 일단 짚어놓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주주총회 의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앞에서 소개한 5개 분야 프로젝트는 140개가 넘는 프로젝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이날 여기에 이 140여 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예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해외 토픽란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지금까지 못 보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그 주주들의 결정, 그것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 이것이 해외 토픽감이냐? 가령 시진핑이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그런 시진핑 주석도 이런 짓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뉴스거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지휘하고 직접 사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한미 FTA를 얼마 전에 서명을 마쳤는데 그런 FTA 협정, 그런 것 아무 소용도 없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그 한미 FTA를 무효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겠죠. 어떻든 이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한 이 사항에 있어서는 140여 개라고 밝힌 그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단 한 건이라도 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 있어서는 헌법 위반으로 갈 겁니다. 그 반대편은 당연히 상법상의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사안을 검토해 봅시다. 만일 이것이 125조 원을 투자하는 그 의사결정, 그러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에게 위임해버린 이 사건, 그것이 실은 위임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서 힘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이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실은 청와대 비서실에 불과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와대의 이 게시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 거기에 보면은 첫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첫째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만 하는구나. 이제 주범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검토 부분에서 이러한 식의 권력 행사는 당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어떠한 범인인가, 그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라고 한 부분에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무총리 등 행정각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헌법전을 펼쳐봤을 때는 제4장 제2절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관들, 공무원들, 그들 중에 이번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종범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셋째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구매 등을 통해서 신산업, 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하고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나온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금으로 공공기관이 대규모 공공구매를 하겠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 전기차는 물론 청와대 직원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공공기관이 구매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 전기차는 공공기관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안에서 타고 다니든지, 또 지난번처럼 창덕궁에 연회를 벌이러 그렇게 놀러 먹고 마시러 갈 때, 그럴 때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국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자기 돈을 조금만 내도 이러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산업, 신제품은 지원금이 나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싹이 트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방식은 그와 전혀 다르지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사서 공공기관 안에서 타고 다닌다, 사용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아주 편안하게 공짜로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차를 타는 그런 방식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청와대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그들끼리 공무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것도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만 그런데 그들끼리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 생태계에 전혀 싹이 돋지 않죠. 자기들이 쓰고 누리고 보는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 국민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국민은 10,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습니다. 회의할 때,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이 회의할 때 10,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들이 회의할 때 이미 알려졌듯이 100,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소비를 진작시켰다, 경제에 기여했다, 이겁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이렇게 보란듯이 펑펑 쓰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돈을 써버리면, 이렇게 소비를 하면 돈을 벌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IQ가 2자리라고 해도 이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발언에서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정부가, 가령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기차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공공기관이 대규모 공공구매를 해서 이제 시장이 번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그것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했습니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번창하게 된 다음의 연구개발, 그런 다음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금야금 사기업을 국영화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행위, 그의 그 내심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버린 여러 가지 발언들, 그런 것을 살피면서 특히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경영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권력으로서 힘으로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해버린 경우, 이런 때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126조입니다. 헌법 제126조의 내용입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 제126조에서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은 사용기업을,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이것은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분명히 이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부분이죠.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용기업,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뉴스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의 그 경영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발언을 한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모조리 헌법 위반입니다. 그 역시 탄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행위, 그것은 헌법 제126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보았듯이 2018년 10월 4일 제8차 일자리위원회의 그 모두 발언에 나타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의 그 행태, 그것은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이지요. 이것은 탄핵 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독재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 사회 그리고 민간 기업들 그 어느 쪽에서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칭 개는 짖어라 하고 흘려 듣는다 하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 활동을 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아마도 그다지 오랫동안 이 사안을 부여잡고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겠지요. 그러고 보면
위나 아래나 통째로 신용이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헌법 위반을 참 여러 번 지적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혹은 탄핵의 대상인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피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 그 자체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의 조건을 충족했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탄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